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부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괴로워하고 또 아예 포기,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크게, 정말 크게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로서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런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은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. 책을. 네,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의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만나신 분 중 아주 유명한 소설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. 그 유명한 소설가,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소설가 분인데, 그분한테 어떤 책을 읽는 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냐고 말씀을 했더니, 이제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, 고전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더라고요. 뭐, 삼국지라든가, 이런 고전들이 이제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,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셨던 게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, 소설은 다 거짓말이다, 픽션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.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, 뭔가 좀 이게 깨닫는 바가 있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사실 좀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뭐냐면, 제가 20살 때 읽었었던 책이 여러분,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노르웨이 숲 있잖아요. 상실의 시대라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 그 소설을 좀 좋아했었어요. 20살쯤 돼서. 아마 그 책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상실의 시대는 소설이잖아요. 그 다음에 뭐 무라카미 소설 그 시리즈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소설을 읽고서 물론 이제 읽을 땐 재밌고 이제 간접 경험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소설을 읽고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. 그냥 소설은 그냥 픽션일 뿐이에요. 왜냐면 이게 거짓말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사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걸로 소설로 인해서 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바뀌진 않았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세요? 무슨 말인지? 하지만 삼국지 같은 경우에 사실 고전이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삼국지 안에서 고전에서도 되게 그게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전략과 전술이 숨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삼국지는 지금 봐도 또 젊었을 때 봐도 지금 봐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소설가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전,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읽혀왔던 고전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그런 소설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보면 노르웨이 숲이 상당히 읽을 땐 재밌는데 그냥 그 상실의 시대를 읽으면 되게 그냥 허망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. 허망한 인생이 그냥 허망하다. 그래서 그 제목도 상실의 시대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, 여러분?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그 소설을 안 읽어요. 소설 안 읽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경제 경영서, 그 다음에 부자 되는 법. 그러니까 픽션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책, 아니면 역사책.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니까 20살 때 이후로. 왜냐면 모르겠어요. 제 그 무의식 중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픽션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면 그냥 그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더 현실과 더 밀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더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욕구가 있었는지 이상하게 그런 소설책은 눈에 안 가고 경제 경영서, 그 다음에 부자 되는 법, 뭐 이런 책들,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법, 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. 뭐 대표적인 게 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,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뭐 끌어당김의 법칙, 뭐 이런 류의 책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부자빠 가난아빠, 이런 책들, 그 다음에 부자 되는 법, 그 다음에 뭐 화폐 전쟁이라든가 그 근현대사의 그런 근현대사, 그 금융에 대한 현대사를 읽을 수 있는 책들, 그 다음에 뭐 이기적인 유전자, 뭐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런 책들,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설득의 심리학, 그 다음에 뭐 외국
주식 투자자들이 쓴 책들, 이런 투자 책들, 경제 경영서, 이런 책들, 여러분 그 책들도 보시면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사고가 깊어지는데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설보다는 넌픽션,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한 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, 여러분. 뭐냐면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은 물론 이제 괜찮은 책들도 있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책들도 많아요. 쓰레기 같은 책들.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, 물론 제 책도 뭐 정말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런 책들을 보는 거는 사실 또 시간 낭비일 수 있고,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 책이 정말 진짜 그 진실이 담겨있는 책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죠. 유튜브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하기 어렵잖아요. 자,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여러분 일단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, 우리나라 책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물 건너온 책을 보세요.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쓴 책. 그 말은 뭐냐면,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이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이미 한 번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. 어떻게? 그 나라 사람들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까지 건너왔을 거 아닙니까? 뭐 롬 무어의 레버리지 같은 것도 제가 읽어보진 않지만, 어차피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서 읽어보진 않았지만, 뭐 그런 책들도 어쨌든 거기서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인 거고, 사실이고 어떤 전략적인 거를 해서 그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겠죠. 그런 책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, 최근에. 예, 저는 이제 벌써 그게 이제 15년 전이니까, 저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,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은 거의 다 봤다고 보셔도 돼요. 그런 책들 위주로 많이 읽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생각도 깨이고 부자 되기 위한 마인드도 많이 했고,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는 그 상실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됐다.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삶을 살아가고 돈에 대한 태도를 익히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봤거든요. 자,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물 건너온 책을 보면은 일단은 검증이 한번 된 거니까, 이게 이제 자꾸 그런 책들 보면은 안목이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. 안목이 생기고,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외국 건너온 책들은 우리나라 시점과는 맞을까요, 안 맞을까요? 안 맞잖아요. 우리나라 시점과는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시점이 맞는 책들을 보시면 되는데, 그 책들이 뭐냐면, 일단 안목이 쌓이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쓴 책들, 우리나라 쓴 책들 중에서는 이론 전문가가 쓴 책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쓴 책들도 있고, 그 다음에 경험담 위주로 쓴 책들이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이론 전문가분들이 쓴 책들보다는 실제 경험담 위주로 쓴 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런 책들을 보면 또 내가 얻어올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경험담 위주로 쓴 책들이 좀 안 좋은 책들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고, 그러니까 그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온 책들을 많이 읽으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고, 거기서 분명히 공통된 요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, 우리나라 사람들, 그 다음에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, 방금 이게 그 삼각대가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이게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. 네. 자,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좋고, 그렇게 해서 책을 한번 정말 거짓말 안 하고, 내가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한번 50권만 한번 봐보세요. 50권. 네, 50권을 뭐 1년 안에 보시든 2년 안에 보시든 좀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. 그렇게 50권 안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봐도 더 이해가 가실 거고요. 경제 흐름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실 건데, 한번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이 말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하자면, 책 50권을 보자가 첫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에 입각한 책을 보자. 그게 뭐 역사책이 됐건 경제 경영서가 됐던 부자 되는 법, 돈에 관련된 책이 됐던, 어쨌든 사실에 입각한 책, 소설 아니고요. 이 두 번째고요. 자, 세 번째는 일단은 외국 사람들이 쓴 책, 외국 사람이 써서 한국에 물 건너온 책을 먼저 보자. 네, 이거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쓴 책들을 보자. 네, 이게 네 번째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한번 고민해보자. 네,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100이면 100 전부 삶이 바뀌진 않겠지만,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제 영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않을까, 네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오늘 영상도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